자, 먼저 문제를 먼저 풀면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거에서 같이 연결해 가지고요. 자, 허위 표시죠. 1번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을을 형식상 주체문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했다. 이렇게 양해해서 을에게는 채무자로서 채금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 명의로 대출해줬죠. 그럼 봐봐요. 여기 보면 실질적 채무자가 주채무자가 누구냐? 갑이죠. 그런데 을을 형식적 주채무자로 내세웠다면 형식적 주채무자 줄고요. 이름만 했다. 이름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은행이 누구냐?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뭘 했다? 양해를 했다. 그걸 통정이라고 얘기해요. 통정. 그래가지고 여기 을 명의로 대출이죠. 그 말은 양해했다는 말은 을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정의 표시죠. 을 명의로의 대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가 없고요. 옆줄 긋고 갑이 채무자, 갑이 실질적 채무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해란 말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 아시겠죠? 자, 이번은요. 통정의 표시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통정 허위 표시로 인한 채무를 이행한 때에도 불법 원인 급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로 인한 채무를 이행을 해도 불법 원인 급여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뭐죠? 반사회적 행위 줄고요. 그것을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 이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자, 3번은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 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줄고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 거기까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도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소비 대차를 하면은 양도 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매의 형식이죠. 이것을 매도 담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매도 담보나 양도 담보의 경우는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허위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은요. 추심을 위한 채권장도가 나왔죠? 추심을 위한 채권장도는 허위 표시가 아니다 줄고요. 민법상 신탁 행위로서 유효 이렇게요. 민법상 신탁 행위로서 유효 이렇게. 자, 5번은요.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동물하며 이것을 말한다. 은닉행위죠. 매매를 한 것처럼 매매동물하며 가장매매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말 수 없다.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야죠. 한다.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죠. 66번은요.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일단요. 진유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고 플러스 상대방의 양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2번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이걸 가장매매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여기까지를 가장매매죠.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3번 통정 허위 표시 줄고요. 채권자 취소권 줄고요. 우리가 아까 했었죠.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이 되지만 이중 매매의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요. 4번 통정 허위 표시 매매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대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통정 허위 표시 줄고요. 거기다가 103조 위반 X요.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 다음에 746조 불법 원인 급여 X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래서요. 매수인은 그 대금의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자, 5번은요. 통정 허위 표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을 매수한 제3자가 악의이다. 이런 봐봐요. 여기 봐봐. 통정 허위 표시 매매계약의 매수인 여기까지. 이것을 말한다. 통정 허위 표시를 말한다. 가장이라고 그래. 가장 매수인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매수인이 을이죠. 을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자 이거 병이죠. 그러면 제3자가 악의이죠. 악의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매도인은 갑은 제3자 병에 대하여 허위 표시의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67번은요. 자, 1번 파산 관제인 박스요. 파산 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선의악이 박스예요. 선의악이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파산 관제인 개인, 거기를 줄고 있고 X요. 파산 관제인 개인이 아니고 총파산 채권자, 총파산 채권자, 총파산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 동그라미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무과실 자체는 요건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과실이 있고 없고 관계가 없다. 자, 3번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대해서 상대방과의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를 뭐란다? 양해가 있어야 된다. 양해. 그 다음에 4번은요.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여계약 줄고요. 은닉행위 매매계약인 것처럼 줄고요. 가장매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를 하였다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유효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증여 요건을 갖춘 경우요. 5번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해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 항상 우리 107조, 104조, 108조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맞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68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허위 표시에 의사표시를 한 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무효임을 주장 줄고 거기다가 누구든지 주장 이렇게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번은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선의의 제3자 줄고요. 소유자죠. 선의의 제3자가 소유자니까요. 어느 누구도 제3자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5번 허위 표시로 인한 무효는 과실 있는 선의 제3자 거기 줄고 과실 동그라미 선의 동그라미 제3자. 우리는 여기서 제3자는 어떤 제3자?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과실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그래서 과실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4번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 줄고 거기다가요 뭐라 쓰냐? 대리 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 그러니까 대리인 표준하니까요. 봐봐요. 우리가 본인은 필요가 없어. 본인은 통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래서 여기 봐봐.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했죠. 통정? 그러면 무효가 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요. 여기 보면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다. 필요 없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통정했죠. 본인은 선이일지라도 무효가 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이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그 다음에 줄고 새로운 그 다음에 이해관계 새로운 동그라미서 기존에 그러면 X 기존에 있는 사람은 안 돼.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새로운 이렇게. 그러면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4번이요. 4번 이렇게. 자, 69번은요. 통정 허위 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한 여기 봐봐. 통정 허위 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 여기까지 딱 끊으면 어떻게 하죠? 여기 통정 허위 표시는 뭐란다? 가장이죠. 가장 매수인 이게 을이죠. 을. 됐죠? 가장 매수인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그건 뭐죠? 병이죠. 그런데 이 병이 지금 누구다? 악이죠. 악의 제3자.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다시 그 목적물을 매수한 전득자 누구다? 정이죠. 이 정은 누구이기만 하면
선이 이기만 하면 선인 경우 매도인 갑은 전득자 정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누가 소유하다? 전득자 정이 소유자다. 이렇게. 2번 통정은 상대방과 짜고함을 의미하지만 이때 표의자의 상대방이 단순히 진위와 다른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다. OX. 여러분 X죠. 단순히 인식하면 되고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서 상대방과 짜고 해야 되죠. 짠단 말이 뭐죠?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자 3번은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과 선의로 추정.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4번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그 다음에 주고 제3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 여기까지. 제3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했어요. 이것은 뭐다? 맨 끝에 유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은 뭐라고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일단이나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했어요. 자 그럼 뭐가? 그 다음에 5번부터 보고 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 동그라미 왜 그러죠? 봐봐. 여러분 통정이란 말이 뭐예요? 두 사람 간에 입을 맞췄다 이 말이잖아요. 입을 맞추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둘이 짜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원래는 안 될 것 같지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돼.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은.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이나 계약의 경우는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봐봐. 지금 4번 봐봐 4번. 지금 실질적 주체문자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그런데 우리 아까요 뭐가 또 나왔었죠? 형식적 주체문자 나왔었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65번에요. 1번 봐봐. 65번에 1번 보고 있어요? 여기하고 똑같아. 비스무리해. 형식적 주체문자, 실질적 주체문자 차이가 뭐다? 상면 그렇죠. 은행에 뭐가 있다? 양이란 말이 있어. 양이란 말이 있으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돼. 그래서 을명의의 대출은 무효가 된단 말이죠. 이해됐죠? 그런데 봐봐. 지금 여기 지금 뭐냐면 69번에 4번 봐봐. 두 개 비교해야 돼. 69번에 4번은요. 양해를 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제3자, 형식적 주체의 제3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았어. 그럼 은행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병이 대출받았으니까 책임 누가 져야 돼? 병이 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병이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알겠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야 돼. 지금 방금. 아시겠죠? 그것을 비교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더 보냐면, 그냥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혹시 몰라서 하는 거예요. 가등기하고 통정의 표시가 같이 연결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나오고 안 나오다가요. 갑자기요. 작년에 다시 한번 나왔어. 여기 보면 1번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요. 여기 을이요. 을하고요. 을하고 가등기요. 이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통정을 해. 통정하면 유효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로 가등기를 통정해서 여기 이렇게 할까요? 이 가등기가 갑하고 을하고 통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등기에서 그럼 무효죠. 그러니까 당연히요. 갑은요. 이걸 3번요. 병한테 팔죠. 그럼 병은 진짜 뭐가 된다? 진짜 소유자가 완전히 소유자. 그런데 이놈이 여기 을이요. 여기 통정을 2월 1일 하고요. 여기를 3월 1일 했는데요. 갑자기 을이요. 번등기를 한 거예요. 번등기를 언제요? 4월 1일 날. 4월 1일 날.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이게 중요해. 무효이다. 이게 중요해. 가등기가 통정이니까 무효죠. 이 등기 말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데요. 등기관이요. 여기서 등기관이 4월 1일 날 그냥 말소를 한 거예요. 등기에 말소를 했어. 왜요? 모르니까. 알죠? 말소했죠. 여기서 현재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우리는 등기는 뭐다? 효력? 그냥 이건 불법 말소된 거잖아요, 지금. 원래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말소된 거잖아요. 그럼 불법 말소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병의 등기가 직권 말소가 잘못된 거죠. 잘못됐죠?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돼. 알겠죠? 여기서 문제요. 직권 말소를 잘못했죠? 그럼 이걸 다시 말소가 됐으니까 말소 회복을 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은 누가 말소 회복을 한다? 누가 말소한다? 누가 말소 회복을 해?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효한 것을 확인이 되면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회복을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렇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지금 순서를 봐야 돼, 순서를. 이 의리요. 자기 본등기 했죠? 그럼 이 등기하면 이 등기 무효니까, 무효. 있네. 무효니까 인간 지금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의리요. 이것을 저한테 처분한 거예요. 처음을 뭐라고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5어지를 제3자. 제3자는 누구이면? 선이면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이 의리요. 이걸 저한테 처분해. 그러면 정의 소유자가 돼. 따라서요. 여기요. 이 병은 정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제3자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통정의 표시. 그래서 가등기하고 통정의 표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냥 이걸 그냥 만약에 그 사례 문제를 읽으면 한 5줄, 6줄 나와요. 알겠죠? 그 이렇게 끝없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 그 등기부를 가지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갑이 을하고 짜고 가등기를 했어. 보통 이런 가등기 많이 해. 여러분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친구한테 가등기 해놓잖아요. 가짜 가등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갑이 병한테 팔아. 파고 나서 돈이 또 필요해. 그러면 본등기하면 직권 말소된다 말을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친구하고 둘이 짜가지고 또 본등기를 해. 그래가지고 등기관한테 직권 말소해달라고 그래. 말소해. 그러고 나서 잽싸게 팔아먹어버려. 병한테. 정한테. 아시겠죠? 정한테. 그리고 이게 정한테 판단 말이지,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이때 정은 5월 1일. 그래서 하면 정이 선이면 제3자로서. 왜? 갑하고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죠?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이면은 보호가 되죠. 보호가. 그래서 이 사람만 병은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래서 병은 어떻게 한다? 병은 누구한테? 을한테 가서 담보 책임을 추궁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문제가요. 글쎄요. 이게 이제 조금 약간 복잡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요. 여기서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을 봐요. 착오. 착오는 뭐냐면, 먼저 착오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은 것을 누가요?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은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모르고 있으니까 불법행위로 인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우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요, 실수해서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의사표시가 처음부터 다르죠. 그것이 아무리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다? 이것은 착오이지 뭐는 아니다? 사기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사기는 뭐냐면 첫 출발이 사기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일치. 그럼 여기는 처음부터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으니까 착오는 될 수 있어도 무슨 말은 절대로 될 수 없어? 사기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것을 표의자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누구의 기망이다?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이렇게. 그 말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제3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모르고 했다, 이 말이죠. 모르고. 이때 제3자 기망은 사기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몰랐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요, 착오는 일단 법률행위가 뭐고 난 다음에 성립 후의 문제야. 성립 후의 문제고,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다 그러면 착오의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요, 효력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 어떤 법률 효력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했다, 모르고. 그 말은 효력 속에 뭐가 들어있어? 착오가 들어있죠? 착오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불성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안 돼.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내가 법률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 효과, 법률 효과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일단 법률 행위는 뭐가 됐다? 성립했죠. 성립. 그래서 성립했으니까 의사표시의 불일치다. 불일치,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이미 성립은 했으니까. 왜? 효과를 말했다는 것은 성립 후의 문제죠. 그것은 착오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불성립, 의사표시의 불일치라는 말은 나오면 안 돼. 배우고 다니는 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뭐냐면 착오는 무슨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권 배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뭐 할 수 있다? 합의, 배제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취소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취소권 배제란 말은 우리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맙시다.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제 착오는 불법이 아니니까 손해상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약을 해제하고 난 후에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라죠. 해제. 그러면 해제를 하게 되면 선, 악을 불문하고 원상회복하죠. 전부를 다 반환해요. 그런데 취소를 하면 어떡하죠? 선인 경우는 뭐만 하죠? 현존 이익.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제 후 내가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취소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암기해야 되죠.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죠. 하나, 둘,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화해계약이요. 화해. 우리가 여러분요. 혹시 교통사고 나서 화해계약 한 경우 있죠? 보험사 직원하고 화해계약이 착오로 인한 경우는 원칙은 취소를 못해요. 착오로 화해하면. 근데 사기를 당해서 화해하죠. 그럼 무조건 취소해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화해 당사자의 자격,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착오로는 원칙은 취소를 못해. 이게 중요해. 사기를 당하면 취소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건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요. 착오와 담보 책임이요. 착오하고 담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2018년에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그때는 다 학자들이 많이 많은데 지금은 아예 그냥 판례가 뭐냐? 착오하고 담보 책임은 전혀 다르다. 성립 요건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착오가 있고 담보 책임이 발생하면 둘 중에 하나가 뭘 한다? 이것을 경합한다. 경합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요.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작년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알겠죠? 중요한 판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라죠. 재단법인요. 재단법인 설립이 하려면 이 갑을 뭐라고 한다? 출연자라고 얘기하죠. 출연자. 여기 을이 누구죠? 을이 재단법인이죠. 법인이 있고 이 법인요. 병이 있고 병이 제3자죠. 여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출연자고 법인 사례는 187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인과 제3자가 몇 조? 186조.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요. 출연해가지고 재단법인,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 없이도 법인 소유가 돼. 그런데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186조가 적용이 돼. 자, 하나 이거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재산을 출연을 하는데 출연행위에 착오가 있어. 출연행위에 착오가 있어. 그럼 이것은 취소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아파트가 5개인데 A라는 아파트를 출연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D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착오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요. 적용 범위를 먼저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착오하고 담보 책임은 경합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고요. 착오는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니까 착오로 인해서 취소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기본적으로 여기 4가지가 중요하고 나머지도 여러분 한번 시간이 나오면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은 착오는 뭐냐면 먼저요. 우리가 이제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중시하고요. 객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를 중시하죠. 그래서 여기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다 있어야 되는. 그런데 여기서 비교가 뭐죠? 비교가 사기. 사기는 뭐만 있어야 된다?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 주관적 요건만 있어도 돼. 객관적인 요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사기는 주관적 요건만 있으면 돼. 이 주관적인 것이 뭐냐? 바로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주관적인 요건으로 뭐가 있다?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착오가 될 수가 없어. 따라서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가 되거나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되거나 유발이 되거나. 기억나나요?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돼야 돼.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 그래서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하는데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고 여기로 다시 이제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가 있어.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이게요. 지금 우리 최근에요. 문제가 몇 번 나왔죠. 바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요. 내가 신원보증 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잘못해서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인은 뭐로 하죠? 사인은? 사인은 뭐로 해? 손으로 하죠. 손이나 입으로 잘못하는 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표시상의 착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최근에 밑도 끝도 없이. 알았죠? 여기요. 여기 신원보증 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한 경우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겠죠? 손으로 잘못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표시상의 착오는 저기 그 판례를요 하나 암기하면 돼.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내용의 착오는 눈으로 잘못 읽거나 또는요 뭐다 생각을 잘못한 경우를 내용의 착오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여기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 내용의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착오가 있어. 그럼 법률의 착오라는 것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짓지 못하게 돼 있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 지역이 있더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해. 왜 그러겠죠?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짓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땅을 사게 된 이유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근데 그 공장을 짓지 못한데 그래서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잘못된 거죠. 동기의 착오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하지만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착오로서 말 수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의 착오란 말은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대부분 동기의 착오. 두 번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냐? 동기의 착오이다. 동기의 착오. 자, 동기의 착오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 착오가 아니다. 착오 아니에요. 동기가 뭐가 돼서 표시되고 의사 표시의 내용으로 뭐가 돼야 돼? 인정이 되면 착오가 된다. 그래서 동기는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착오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요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동기가 표시가 돼. 표시가 되면 뭐가 된다? 표시는 객관적이죠.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이죠. 동기가 표시돼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되면 착오가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동기가 표시가 되는데 했죠? 자, 그 다음에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아도, 표시는 되지 않아도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됐다. 유발. 상대방이죠? 상대방 그럼 뭐다? 객관적이죠. 알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 착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 동기의 착오는 착오는 아니다. 그런데 뭐는 될 수 있다? 사기는 될 수가 있다. 동기의 착오는.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되니까. 동기의 착오는 착오는 아니다. 사기는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기가 표시돼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되면은 착오가 된다. 그런데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는 것은 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 또 이런 말이 나와.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와. 그 말의 뜻은 나는 침범 안 했는데 침범했다가 하도 소리 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스스로 착각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이다. 이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게 하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착오가 의외로요, 쓸데없는 것을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자 이제 봐, 여기서 갑이죠? 갑을 표의자라고 그래요. 여기 을을요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갑이 뭐란다? 착오를 했어요. 착오를 했으면 여러분 뭐를 해야 돼요? 취소해야죠. 취소. 취소해야죠. 이게 취소권자고 상대방이죠. 이런 말 하면 안 돼. 착오한 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을 행사한다. OX. 그러면 취소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착오를 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하는 거지 상대방이 취소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상대방인데 이 사람이 착오했으면 취소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그럼요, 이 사람은 취소를 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이 상대방은 취소 못하게 해야 되겠죠. 못하게. 취소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이 인간은 착오했으니까 웃자든지 뭘 해야 되겠어? 취소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고. 됐죠, 지금? 자, 그러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 그럼 중요 부분의 착오로 뭐라 한다? 중요 부분의 착오죠? 이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누가 증명해야 돼? 착오가 있으면 취소하니까 누가 증명해야 돼? 표의자. 누가? 취소하려는 자. 그러면 취소하려는 자가,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다,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착오를 했다,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 거 뭐가 있다? 세 가지. 시가나 가격. 그 다음에 지적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지분이나.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경제적 뭐가 없다?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 세 가지는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취소는 못해. 착오를 했는데 취소는 못해.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러면 유효이죠. 유효. 동포 여러분 알겠죠? 근데 여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다른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 시험에는 2번이나 나왔어.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내가 보증을 섰는데 그 집에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가압류가 있으면 보증을 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압류가 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가압류가 무효인 거예요. 무효. 가압류가 무효. 그럼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착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착오는 손해가 있어야 돼.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착오가 아니야. 우리는 착오가 되려면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착오인 것은 착오인 것? 우리는 주채무자. 주채무자의 동일성이요. 그럼 주채무자의 동일성에 대해서 뭐냐면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내가 보증을 섰어요.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을인 거예요. 나는 을이 누군지 전혀 몰라. 처음 본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을인 줄 알았으면 나는 보증을 섰다, 안 섰다? 안 섰죠. 채무자의 동일성. 그 다음에요, 물건의 동일성이에요. 그럼 물건의 동일성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A라는 건물인 줄 알고 내가 샀더니요 B라는 건물이더라, 이 말이죠.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그러면 이것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 토지의 현황. 여러분 토지의 현황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현황이다. 이 현황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응? 토지의 현황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요 농지인 줄 알고 샀더니 하천이더라, 이 말이죠. 하천. 땅의 현황이 하천이더라. 그럼 이게 하천과 농지를 말한다. 이걸 성질에 가죠. 땅의 성질, 성질의 착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의 현황, 성질의 착오. 농지 1200평을 샀는데요 600평이 하천 부지인 경우에요. 어떤 사람은요 1200을 샀는데요 600은 자갈밭이고 600은 하천인 경우도 있어요. 알죠? 이것을 성질의 착오, 현황에 관한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 물론 경계에 관한 착오, 경계
알죠? 그것도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에게 관한 착오.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믿고 계약을 했어. 나는 양도세가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양도세가 없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3억 8천의 양도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전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할 시점을 보면은 과거예요, 장래예요? 장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장래. 우리가 보통 양도세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은 우리가 그 건축 설계사 있죠? 건축 설계사 자격이 없는데 설계사 자격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착오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으면 그러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요. 이것을 중과실이라고 해요. 중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뭐다? 경과실은 있다. 가벼운 과실이죠. 가벼운 과실은 있다 이 말이죠. 경과실이 있어도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중개업자예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된 경우 이렇게. 누구의 말을 믿고 있어?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나 해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소하고 해제는 둘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요 반환 의무는 둘 다 동시이행 관계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취소나 해제를 하게 되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등기 없이 복귀를 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 또는 해제는 첫 번째 소급무효. 그 다음에 둘 다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어. 동시항변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것은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하고 원상회복 의무 있죠? 이건 둘 다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고 그 다음에 취소나 해제가 되죠?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를 해. 그 말은 항상 똑같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 무효다 그러면 안 되죠. 처음부터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착오가 있다. 뭐냐? 공장이요.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관청에 문의하지 않는 것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쉽게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문의해보지 않았다 이 말이 나오면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그러면은 쉽게 알 수 있단 말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왜 너 혼자만 몰랐니?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한 가지 뭐죠? 누구를 통하지 않고? 중개업자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두 확인하지 않고 토지대장도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매도인 소유가 아니더라.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 부분에 착오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하고 아무리 중요 부분에 착오라고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원칙은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한다. 취소를 못한다는 말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다. 이용.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지금 갑이 착오를 했어. 착오를 함에 있어서 갑이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러면 갑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는 것은 을이 그걸 알면서 이용을 해 먹었어. 그러면 갑이 손해가 100이 나와야 될 것이 200이 나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때 갑은 그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해.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중요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언제나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원래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그건 맞아. 그런데 원칙이니까 맞아. 취소 못하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언제나 취소할 수 없다. OX, X. 상대방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중대한 과실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죄를 현저히 결여했다 이 말이에요. 현저하게 결여했다 이 말이죠.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그러면 상대방은요, 유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취소를 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취소를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유효를 많은 자, 주장하는 자가 효력을 부인하는 자 그러면 안 돼.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착오에서 이제 보면은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하는 게 이렇게 나왔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히 여기서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여기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그러면 과실이 있어 취소 못 하잖아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으면 나는 잘못 없다고. 잘못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요.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는 것.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매입한 경우. 여기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유효가 된다. 이 말이고. 특히 여기서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 건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착오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최근에요, 여기에서 잘 나오고 있다. 양도, 소득, 세계에 관한 착오, 그 다음에 뭐다? 토지의 현황, 그 다음에 성지에 관한 착오, 이렇게. 여기서 중요분의 착오이다. 이렇게요. 중요분의 착오는 취소를 하려고 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한다. 표의자가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 동기의 착오는요, 착오는 아니지만 사기는 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그 다음에 이 동기가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거나 표시는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이지만 저거 취소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착오로 인해서 취소해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 착오는 임의규정이니까 임의규정. 그래서 착오가 있다가 할지라도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면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으니까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71번 문제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서요.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을 해봐. 줄거봐. 기망.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은 이퀄 모르고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모르고. 알겠죠? 신원 보증 줄거요. 의사. 서명 동그라미 서명을 뭐라 한다? 표시라고 하죠. 표시. 손으로 하는 거니까 표시죠. 그 다음에 연대 보증 서면 줄거. 그것을 표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는 신원 보증인데 연대 보증이다 했죠. 그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을 제3자의 기망 때문에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한다. 알겠죠?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사기로는 취소를 못해. 착오로만 취소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2번, 의사표시에 동기의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
의사표시 내용에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딱 보면 이 지금 동기가 표시됐단 말이 지금 있어 없어? 표시됐다는 말이 지금 있어 없어? 2번에서 동기가 표시됐다는 말이 있냐고 없냐고?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동기의 착오가 표시됐단 말이 명시적으로는 없어도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동기는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인데 그것을 의사표시 내용,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것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아시겠죠? 자, 3번. 토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줄과 토지의 현황, 토지의 현황을 뭐란다? 이퀄 성질의 착오죠. 성질의 착오가 뭐다? 성질의 착오, 농지 플러스 하천이죠. 농지인 줄 알고 샀더니 하천이더라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것은 성질의 착오, 중요분의 착오로 볼 수가 있다. 4번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 동그라미 시가 가격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봐봐. 아무리 시가라고 할지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경우 있어. 많이 난 경우. 고려청자 사건에서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줄과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줄과 그러면 손해가 없죠. 손해가 없으면은 뭐는 될 수 있어? 사기는 될 수 있지만 착오는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봐봐요. 우리가 참 특이하게 우리가 형법에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너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봤다는 말이 아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판단을 잘못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것을 사기라고 그래. 손해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 신기하게 착오는 깜빡깜빡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착오라는 게 뭐죠? 그냥 냉장고에다가 핸드폰 집어넣어놓고 냉동고에다가요. 알겠죠? 냉장고 찾다가 아들내미 때려잡는 거잖아요. 이게요. 알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착오의 경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손해가 있어야 착오로 간다고. 사기는 손해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거라고.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가 없다. 정답 몇 번? 1번. 72번. 1번. 장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호텔의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 여기까지 가로 묶어봐. 생각, 여기까지 가로 생각. 생각은 뭐가 있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걸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 이유, 다른 말로 말한다. 연유란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죠. 연유, 이렇게. 그래서 동기, 이유, 연유라고 그래.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여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예상대로 되냐. 당연하죠. 예상대로 안 되겠죠.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그걸 말한다. 착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요. 생각하고 다르죠. 그걸 뭐라 한다?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동기의 착오가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혼자 생각하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동기의 착오 줄고 상대방 줄고 유발 줄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이 됐죠. 이런 경우는 줄고 표시되지 않더라도가 중요해. 표시되지 않더라도.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돼. 봐봐.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언제나 표시가 돼야 된다. OX, X 그러면 안 돼.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장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해. 여기까지. 장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해. 이런 것은 착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착오는 뭐다? 의사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이나 기대에 불과한 것, 이것은 의사 표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에 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기 주고 그래서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동그라미 이렇게. 5번. 시의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에 편입된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줄고 시 공무원이 뭐란다? 상대방이죠. 그런데 시 공무원의 말을 믿었죠? 그런데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그것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런 봐봐. 이 말의 뜻이 참 애매하게 해놨죠. 이게 뭐냐면 원래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큰 포인트를 주는 거죠.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그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공무원이 뭐라냐면 내 땅이 1,500평인데 이 전부가 여기에 편입돼서 보상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했어요. 저 보상 협의를 했는데 딱 보니까 1,000평 중에서 700평은 편입되고 300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땅이 짜투리탕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았으면 나는 협의를 안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 다 편입된다고 얘기해줬어? 시 공무원이. 그걸 뭐란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를요 너무 잘라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놨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국가고시 났던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 말을 뭐란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73번은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 줄과 표의자, 주관적 요건이죠. 우리 봐봐요. 여기. 착오는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일반인 줄과 일반인을 뭐란다?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해야 되고요. 2번요. 착오의 존재 여부 줄과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 착오의 존재 여부. 또 여기서 또 판단 기준 또 하나 있는데 판단 기준요. 이렇게 써 거기다가 여기다 써. 여기다 끝에다가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있어. 뭐다? 써. 거기다 첫 번째 103조 해당 여부. 103조. 그 다음에 104조 해당 여부. 그 다음에 뭐죠? 하자 여부. 하자. 담보 책임에서 하자. 담보 책임에서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가장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담보 책임할 때 무조건 담보 책임은 하자가 있는 날부터 6개월 또 1년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을 무조건 6개월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고 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을 할 때 기준에서 그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있었던 하자가 계약 체결 후에 발현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5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했어. 새로운 하자가? 그럼 계약 체결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럼 올바른 물건은 매매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5개월 있다가 전혀 새로운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다. OX, X란 말이죠. 알겠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자가 그 전부터 진행됐던 하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우리가요,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10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여부. 담보 책임에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것은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착오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도 왜냐하면 착오는 뭐죠? 의사표시를 할 때 의사표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이 의사표시 대리인 줄고 아까 몇 번 얘기했어? 대리 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 대리 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 따라서 대리인이 의사표시란 경우 착오의 유무는 줄고 대리인 표준 이렇게. 4번 채무자의 동일성 딱 거기만 줄고 4번은 채무자의 동일성. 여러분 얘기했죠? 채무자가 누구냐? 갑인 줄 알고 보증했더니 을이더라.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이것은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것이죠. 5번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에. 재밌는 말이죠. 봐봐요.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서명, 거래 계약서 줄과 의사요. 서명 날이니까 표시죠. 그런데요. 연대 보증 서면의 서명 날이 표시죠. 이것은 여기 봐봐. 여기 거래 계약서 의사고 연대 보증이 표시죠.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데 서명 날인에 따라서 사인을 했다 이 말이죠.
이거를 뭐란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상의 착오. 그래서 맨 끝에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건 우리 기출문제에 해당한다. 우리는 또 부동산이라고요. 부동산 거래계약서라고 써놨어. 원래는 뭐다? 연대, 보증, 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자, 74번은요.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그다음에 줄거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 이거 딱 하나만 알면 돼. 그것은 뭐다? 착오. 맨 끝에 착오. 자, 2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줄거 취소하는 자는 맨 끝에 증명 줄거. 아까 내가요. 취소하려고 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 세 가지. 착오라는 사실, 사기당한 사실, 강박당한 사실을 증명해야 돼. 아까 우리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 104조, 107조, 108조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불공정이다, 비진이다. 그 비진을 상대방이 알았다. 상대방과 통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취소를 하려는 사람은 착오를 했다,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중대한 과실 줄고, 중대한 과실은 뭐다? 여기요, 맨 끝에 주고,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 이렇게. 현저히 결여, 그게 키워드야. 이런 봐봐. 우리가 담배 피우신 분들이요, 담배꽁초가 꺼지기 전에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다가 버려가지고 화재가 발생하죠? 그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저히 결여했다, 이렇게요. 옆줄 긋고 옆줄 긋고. 이걸 뭐란다? 중대한 과실이죠?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 이렇게.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 이렇게. 자, 4번.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더라도 그 다음에 줄고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 가압류가 원인무효 이퀄 경제적 불이익 X.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 말이죠. 가압류가 무효니까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취소할 수 없다. 4번 틀렸죠? 5번.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줄거 부지의 지분이 다소부죠? 다소부지 여기 얼마냐 봐봐. 이 사람이 4평의 땅을 샀어요. 4평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0.211평이 부족한 거예요. 0.211평. 알겠죠? 너무나 근소하죠? 이런 경우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75번. 고려청자 딱 거기만 줄거. 이런 고려청자는 뭐가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끝에 취소 이렇게 취소 이렇게. 2번. 법률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 입증한다. 줄고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 입증 거기만 줄고. 자, 여기 보면 법률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 착오 동그라미 착오는 표의자가 입증을 해.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나왔죠? 착오와 중대한 과실을 다 상대방이 입증한다고 그랬죠? 그럼 맞아 틀려. 상대방은 뭐만 입증해? 중대한 과실.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해? 표의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취소하려는 자. 이렇게. 5번.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에게 뭐가 있다? 뭐가 있어? 경과실 있다 하더라도 죄송해요. 그냥 그러지 말고 법률행위를 착오 동그라미 맨 앞에 착오, 그 다음에 취소 동그라미 취소,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착오가 뭐예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것에 불과하죠? 이것은 위법행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4번. 재밌는 말이죠. 담보책임 줄고 담보책임. 담보책임이 성립받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줄고 중요 부분에 착오. 아까 말했죠. 예전에는 담보책임과 착오가 있으면 뭐로 해결했다? 담보책임으로 해결했어. 근데 지금은 담보책임이 있어. 그리고 나서 착오가 성립해.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담보 책임과 그 다음에 착오는 경합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그래서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취소할 수도 있다. 있다. 이것을 말한다. 착오와 담보 책임은 경합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5번.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배제, 합의 동그라미, 배제 동그라미, 이퀄, 임의 규정, 이렇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임의 규정,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하고 4번이요. 그래서 2번은 중단과실,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있다.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맞는데요? 그래서 여기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배제,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할 수 있다. 2번하고 4번. 매도인의 담보책임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종료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틀렸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요. 76번 맞죠? 자, 1번. 동계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줄고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은요. 상대방이 착오자의, 이게 좀 봐봐. 학생들이 뭐냐면 여기 착오자란 말이 나오니까 취소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만 얘기해. 그러면 큰일 나. 봐봐요. 상대방이고 착오자가 누구죠? 착오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여러분요. 착오한 사람 어디가 있지? 착오한 사람을 표의자라고 그래. 어디 있어? 저기 착오한 사람을 뭐란다? 표의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착오자란 말은 표의자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에 동의했다. 여기까지 줄 거 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이 말이죠. 일치한다. 그러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일치한 의사대로 효력 발생이죠. 알겠죠? 일치한 의사대로. 그래서 계약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 이게 우리 기출문제인데 우리 기출문제 뭐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OX, X죠. 착오가 뭐예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죠.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그럼 그 일치한 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2번 틀렸죠? 아니, 맞아. 맞죠? 착오와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3번. 법률에 관한 착오 줄고. 그럼 법률에 관한 착오는 딱 두 가지가 됐다고 그랬어. 첫 번째는 뭐다? 대부분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이고. 그럼 또 한 가지 말했죠?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취소하려면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래야 취소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말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딱 두 가지. 대부분 동기의 착오이다.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그 다음에 4번. 이건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봐봐. 주채무자의 차용금 줄과 차용금. 이것을 소비대차로, 소비대차. 소비대차. 뭐라 쓰냐? 가로역을 닫고.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근데 저 떡 진짜 맛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떡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그만할 때가 아니지. 갑자기 보니까 보여가지고.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 보증, 차용금 반환 채무를 보증한 의사로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 채무 주고요. 이 구상금 채무가 뭐냐면 여기다가 이퀄 준소비대차예요.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도 여기다가요. 가로 닫고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에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그래서 기존의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것이에요. 왜요? 나는 봐봐. 나는 소비대차, 차용금, 소비대차인 차용금은 돈 빌린 거죠. 소비대차. 차용금이 소비대차란 말이에요. 알겠죠? 소비대차인 줄 알고 내가 보증을 섰더니 준소비대차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법적 성질이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둘 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것은 착오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
우리 시험에는 뭐만 나왔다?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만 나와 있죠. 근데 다른 국가고시는 이게요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국가고시는 거의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다른 국가고시는 이것만 시험에 나왔다. 이것만. 그래서 차용금 채무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준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더라 이 말이죠. 소비대차 차용금이 뭐죠? 소비대차 무상편무 낙성분료식. 준소비대차도 마찬가지로 무상편무 낙성분료식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5번 차고의 존재 예부는 아까 언제를 기준한다 그랬죠? 의사 표시 당시 알았죠? 기준함으로 장래 불확실한 사실도 차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줄거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게 뭐라고 그래? 장래 오케이 양도소득 세액에 관한 차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차고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 차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요? 자 77번 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 법령상의 제한 줄고 이걸 뭐란다?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 법률 착오는 딱 두 가지라고. 뭐라고? 대부분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대부분 동기의 착오예요. 또 한 가지는 뭐? 알겠죠?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한다. 자 2번요.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면 그 다음에 줄고 쉽게 알 수 있었던 자 여기 줄고 쉽게 알 수 있었다. 이걸 뭐라 한다? 중과실이라고 얘기해요. 중과실. 그래서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다면 그에게 뭐가 있다? 줄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래야지. 알겠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있다. 그럼 봐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 첫 번째 뭐라고?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는 것. 공장 건축을 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자가 알겠죠? 공장을 짓는다고 산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인 게 뭐가 있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물론 하나 더 있긴 있어. 반드시 매도인 소유일 것을 조건내는데 아닌 경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2번 틀렸죠? 3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용서 안 되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는. 이 사람은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 줄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은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 동그라미. 그 법령에는 소급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소급해서 무효. 거기다가 소급해서 무효했죠? 그래서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등기 없이 187조예요.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요. 자 78번은요. 1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이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줄고 착오를 이유로 그 다음에 맨 끝에 취소.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 그 다음에 2번 본인이 대리인에게 A 토지에 대한 매수 대리권을 수여했어. 그럼 여기서 대리인 딱 나오죠. 대리인 동그라미. 대리인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판단. 대리인을 잘 봐야 돼. A 토지를 사라고 얘기했어. 본인이 대리인한테. 그런데 문제는요. 줄거 대리인이 평소 자신이 눈여겨보았던 B 토지를 매수했어. 뭘 그렇게 째려보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매도인은요. 본인은 A 토지가 좋다고 했는데 B는요. 대리는
B 토지가 좋다고 해서 B 토지를 샀어. 여기서 봐봐. 대리인은 자기가 사고 싶은 토지 의사, 그 토지를 매매했죠. B. 매수인은 대리인은 착오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착오에 해당한다. 틀렸어.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3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취소. 그 다음에 맨 끝에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착오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4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줄과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아주 중요해.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건 우리 시험에 또 몇 번 나왔죠? 5번.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토지, 줄고 X토지의 지번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의 목적물을 Y토지, 줄고 Y토지. 여기 봐봐요. 당사자 모두 줄고 당사자 모두 이퀄 의사의 일치죠. 여러분요, 의사의 일치는 뭐대로 흐르기 있다? 일치한 의사대로. 즉 X토지에서 합의를 했는데 이 말이죠. 착오 동그라미 착오.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서는 착오라는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다시.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말이 나오면 안 돼. 알겠죠? 착오를 착오로 Y토지로 뭐죠? 표시했죠. 그래서 Y토지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줄 것성 X토지에 대해 계약 성립. X토지에 대해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79번은요. 1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줄고 중대한 과실. 그럼 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죠? 바로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이렇게.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틀렸어.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누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 2번. 연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거. 연대보증에서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거기만 줄고 사람의 동일성이죠. 이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이다. 자, 3번. 부동산 양도에 따라 부과될 줄고 양도소득세의 세에게 관한 착오. 줄궜어요? 거기다가 장래 불확실한 사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착오. 제외되지 않는다. 4번.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주라고. 농지 동그라미 1200평. 1200. 측량 결과 절반 600평. 600평이 하천. 이것을 성질의 착오. 이게 우리 15회 때 나온 거죠? 성질의 착오 줄 것이고 이퀄 토지의 현황.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 토지의 현황. 이렇게. 자, 5번요.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에 착오가 있었으나 착오 여기 봐봐. 양도소득세 산정에 관한 착오. 이건 착오이죠. 줄 긋지 마. 여기까지 착오죠. 착오인데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위 착오로 인한 그 다음에 줄고 불이익이 소멸해. 관계법령이 개정 줄고 불이익이 소멸 줄고 이퀄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 말이죠.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착오가 아니다.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착오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왜? 착오가 아니니까.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80번은요. 1번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줄고 예기한데 지나지 않다. 아까 우리 몇 번 했었어? 단지 인식할 뿐이다. 그런 경우는 의사표시도 아니다. 예상만 했다 이 말이죠. 예상만 했다. 그것은 의사표시가 아니죠. 착오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다룰 수 없다. 2번 우리는 여기 봐봐. 취속권자 줄고 맨 끝에 취속권자. 그럼 취속권자는 누가 취속권자예요? 착오를 한 사람. 착오한 사람. 표의자죠? 사기 당한 사람. 강박 당한 사람이죠. 상대방은 취속권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러면
차고자의 상대방도 거기가 틀렸어. 상대방도 거기가 틀렸다고. 알겠죠? 상대방은 안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 인생 끝났죠? 착오를 알고 이용. 그러면 뭐가 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줄 것이고 맨 끝에 취소 이렇게. 4번.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한다 치고요.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자신의 법률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나 너하고 착오를 했으니까 나 이 계약 없는 걸로 할래.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의사표시는 뭐죠? 착오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의사표시는 지금 이것은 이걸 얘기해요.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한다는 말은 뭐죠? 소급해서 무효로 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 이 말은 뭐다? 취소한다 이 말이죠. 이 취소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묵시적 취소다 이 말이죠. 묵시적으로 취소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뜻이죠. 자, 5번은요.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서 유발되죠.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죠. 그러면 기망에 의해서 유발됐으니까 착오 동그라미, 사기 동그라미, 착오에도 해당하고 사기에도 해당하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써면 그때 둘은 경합한다 이렇게. 사기 동그라미, 착오 동그라미 했죠. 둘은 경합한다 이렇게. 전화 몇 번이다? 2번이요? 이렇게. 자, 81번은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요. 줄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거기까지만 OX. X. 자, 앞에 다시 죄송해요. 착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죠. 없다. 왜? 위법하지 않으니까. 2번.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라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과실 줄고 이퀄 중과실 X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란 말이죠. 자, 3번 소송 대리인의 사무. 소송 대리인 누구냐? 변호인이에요. 변호인의 사무장의 착오로 소를 치아 줄고 공법 행위는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착오가 있다 해서 취소를 못해.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하고 취소하지 못해. 화해계약 줄고 착오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못 동그라미, 착오로 취소를 못해. 그런데 뭐는 취소할 수 있냐? 화해 당사자 자격 또는 그 다음에 줄고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상의 착오. 딱 거기만 그때는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착오로 인하여 출혈한 재단법원의 설립자는 착오 동그라미 출연의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가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할 때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할 때는 등기 없이도 출연재산은 법인의 것이지만 그 재산의 출연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몇 번이죠? 몇 번이요? 1번이에요? 1번? 1번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착오를 보면 내용들이요.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착오는 비진표시나 이것에 비해서는 아주 간단한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이 좀 되죠. 내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암기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항상 이제 물론 강약을 따져가지고 중요한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묻는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죠. 뭐냐면 원래 착오는 뭐죠? 임의규정이고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계약을 해지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금 재단법 이런 게 했지만 문제가 나오니까 저렇게 나오지 실제로는 우리가 착오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그닥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착오의 종류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다? 동기착오죠. 동기착오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을 또 유발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 동기착오를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의 착오는 취소를 하려는 표의자가 입증을 하고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못하게 해서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고 착오를 이로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중요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암기해야 되겠죠. 특히 아닌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첫 번째는 뭐다?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아까 또 한 가지 했죠. 차용금 채무인지라고 보증을 썼더니 준소득대차인 구상금 채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착오가 있으면 착오인데 법령이 개정이 돼서 불이익이 사라졌다. 그럼 뭐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에서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알죠? 이 말이 있어. 중개업자의 말을 믿지 않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하고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음으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특히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은 공장 건축이라는 것.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알고 악용을 했다. 그러면 다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잠깐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